조선 정부가 세금 걷는 제도를 일부 손을 봐요. 수치체제의 개편이래. 토지세에 있어서는 인조 때 영구히 정한다 해서 영정법 이렇고, 군역에 있어서는 18세기 영조 때 균역법 이렇고, 그리고 공납제도는 폐지를 하고 대동법으로 한다고, 광해군 때. 그리고 그 밑에 조선후기 산업의 주요 현상,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특히 광업, 무역, 화폐, 이건 정부 통제력 약화, 경제용어로 하면 부역제 해이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즉 불법이라는 얘기지. 다 조선 정부가 불법한 얘기야. 몰래 광산한 채굴 한다. 잠채, 이것도 불법이고, 뒤에서 은밀하게 시장이 열렸다. 밀수야, 밀무역, 이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전황, 이것도 불법이고, 이게 불법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그 후에 수공업에 보시면 선대제 숭어업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선대제 숭어업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18세기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선대제 숭어업을 하자고 미리 주장한 인물이 있어. 18세기 초반에 40년 전에 미리 예견한 인물이 있어. 우서라는 책자에서. 누구?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어. 유수원.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넓게 경작한다는 광작, 묘사하는 대표적 작품이 놀부전. 상업에서 도고, 대표적 작품이 허생전. 그렇지. 이 광작의 유행과 도구의 성장은 계층 분화를 낳아 농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상인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벌어지게 해. 이걸 일컬어 계층 분화 이렇게 불러. 자, 그에 대한 문제 1.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을 찾아라. 비록 자기 군현에 생산되는 토산물이 있더라도, 뭐야? 공납 얘기지. 곡물납부제도. 두 번째 보시면 지금 9년이 곡물 가운데 토산물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역시 공납에 관한 얘기야. 예. 자,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 대동법이지. 전세화 현상을 보이는 토지교수단이 하는 대동법을 찾아라 얘기야. 대동법을 찾아라.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토지견수를 기준으로 쌀, 삼배, 무명, 동전으로 받았다. 미포전 이렇지.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2. 다음은 조선후기 어떤 수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 원인을 찾아라. 1806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이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이 전국에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1608년에서 1708년까지. 호세, 세력을 가진 자들. 호세가는 이 제도가 불편한 반면 가난한 백성들은 환영하였다. 왜? 토지교수단이 전세화 때문에, 토지를 가진 자가 가진 만큼 내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토지가 없으니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와 관련된 근본 원인을 찾아라. 1. 세금부가 과세의 기준이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공과 별공을 막론하고 일체의 현물징수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건 공납제도 얘기지. 3. 공인을 지정. 공인은 대동법하에서 등장한 사람들이야. 국가금원 거래하는. 4. 품질과 수령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즉 대납 때문에, 대신 납부, 대납 때문에. 자, 그럼 해당하는 건 몇 번? 1번 전세화 얘기지. 다음 문제 3. 다음의 밑줄 친 대책과 관련된 자료로 거리가 먼 것. 이에 양민의 군역을 절반을 감하여 한 필만 거두게 하고, 균역법 이렇지. 영조 국방과 관련해서 틀린 것. 1. 선무군관에게 받은 포로 충당한다. 두 필에서 한 필로. 이랬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무군관은 명예관직을 준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1년에 한 필을 받아서 충당을 했어. 예, 되죠. 그리고 어장세, 어세, 염세, 선박세 등을 균역청에서 수입하였다. 이건 지방세를 국세화 얘기지. 주로 바닷가 사람을 대상으로. 전라도. 3.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에 토지 1결마다 쌀 2대 혹은 돈 5전, 상평통보 5개, 5전을 거두었다. 이건 일부 1결당 쌀 2대씩 혹은 돈 5전에서 5냥 이러는데, 이건 급납화 이러는 거예요. 화폐로 이런다고. 급납화 현상. 4. 연분구등법을 파하고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
최하 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건 뭐 군역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야? 이건 뭐 전세, 토지세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1번 문항은 두 필을 한 필로 감한 것에 관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뭐 1년에 한 필하는 선부금 반포. 2번은 지방세 국세화. 3번은 유명한 뭐야? 1결당 2.2도 하는 거야. 뭐 결작. 토지를 단위로 결작. 4번은 전혀 관계없는 토지세에 관한 얘기고, 뭐 일컬어 영정법이라 부르는.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4. 가나다의 수치제도다. 순서대로. 가. 전국의 토지를 비옥돌에 따라서 16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의 풍령에 따라 9대 등급으로 다시 나눠서 뭐 세종 때의 공법. 1444년에 발표하는 세종주의 공법. 토지세 제도. 나. 면세 혜택을 누리던 농장을 혁파 없애고 사전은 수도권자에게 공전은 계속 관청이 각각 그의 작황을 결정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뭐야 이 제도가? 응? 과전법이야. 과전법. 경기사전.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그래서 경기사전이라고 그래. 한자로. 개인이 세금을 걷는 게 사전. 국가가 받으면 공전. 수도권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개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 사전. 이건 소유권과 관련해서. 국가가 땅을 갖고 있으면 공전. 이런다고. 구분법이 달라. 사전 공전이라는 용어가 소유권에 의한 공전사전이 있고 수도권에 의한 공전사전이 있어. 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였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투를 1결당 4도로 뭐 영정법 인조 때 1635년 17세기 영정법. 이걸 순서대로 하라. 가장 빠른 게 나 과전법 1391년. 다음 가 세종 때의 공법. 마지막 조선 후기 인조 때의 다 이 영정법 이런 거예요.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문제 5. 얘 때문에 내가 좀 빨리 하는 거야. 얘 때문에. 5번 때문에. 이게 꽤 걸려요. 이게 근대 태동기 경제한 조선두기 경제사 교과서 하단에 보면 거기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나오는 건데 다음은 조선시대 전국의 토지교수 변화표이다. 조선전기 경제할 때 하나를 빼갖고 한 적이 있어. 표시된 시기의 상황을 잘못 지적한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내가 직접 할게. 거길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검은색 부분을 원장부 결수 이러고 밝은 흰색 부분을 실제 수서실 결수 이런다고. 첫째 원장부 결수란 원장부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장부에 있는 그 장부가 뭐예요? 양아냐. 예, 원장부라는 게 양아냐. 양안을 얘기하는 거야. 토지대장인 양안에 실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토지수 얘기야. 그리고 흰색은 실제 거둔 거. 장부에 있는 거하고 실제 거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6개야. 6개를 해야 되는데 첫째 원장부수하고 관련된 얘기야. 원장부수하고 관련된 고려말 공양왕 때 거기 검은색 막대 그래프만 봐. 검은색 막대 그래프만. 고려말 공양왕 때 80여만 결이던 토지가 이 조선조 가 세종 때 165만 결로 늘어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 이렇게. 그러면 원장부 결수가 증가를 했어. 증가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겠어? 토지가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뭐요? 토지가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수는 없으니까 뭐요? 개간사업을 했다는 얘기. 개간사업. 즉 유식한 말로 양전사업 이런다고. 개간사업을 했어.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얘기가 있어. 태종 세종년간에 태종에서 세종 때 120만 결이 든 것이 세종 때 40만 결이 더 늘어요. 그렇지? 그래서 165만 결 정도가 된다고. 그럼 그때는 왜 늘었냐 이거야. 나는 게 공양왕에서 세종 때까지 늘려놨으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서 태종 조사에는 주로 개간이고, 그 태종에서 세종년간은 태종 세종하고 관련된 뭔 일이 있었다고.
태종, 최윤덕, 세종, 김종서로 대표되는 뭐야? 북방개척이라는 게 있어요. 북방개척. 정치적으로. 사군육진,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군육진 개척하는 게 있어요. 이래서 원장부 결수가 늘어. 조선 전기에. 그랬다가 두 번째. 선조에서 광해군. 여기는 증가했는데 이때는 감소를 해. 줄어든 이유가 뭔가? 이건 쉽지. 네? 선조에서 광해군. 이건 뭐야? 전쟁으로 인하여. 그렇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라고 꼭 토지가 늘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 뭐 토지 파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 첫째 어떻게 된 거야? 토지가 황폐해졌어. 전쟁하느라고 바쁘셔서 토지 황폐야. 두 번째 토지만 황폐해진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된 거야? 토지 장부. 양안이 불탔어. 양안 소실이라고. 토지 장부가 불탔다. 세금 받을 근거가 사라진 거지.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지. 자,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광해군에서 요거는 검은색 막대 브레프 인조 때 다시 증가를 해요. 증가. 네. 증가한 이유. 이거 해결하면 되지, 이거. 이래서 줄었다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되잖아. 그렇지? 뭐? 토지 황폐. 어떻게 하면 돼? 토지, 요즘 말로 하면 재개발을 하면 되지. 그래, 이걸 이미 개간했는데 전쟁 과정에 토지를 손을 못 댔다야. 그러니까 묵은 땅이지. 처녀지는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묵은 땅에서 한자로 친전이라고 그래. 친전 개발이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개발했다. 요즘 말로 하면 토지 재개발. 토지 재개발. 이 광해군이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양안 소실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양안 제작성. 토지 장부를 다시 만드는 거지. 이러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54만 결이던 토지가 광해군 때, 인조 때 120만 결로 늘어요. 그랬다가 네 번째. 검은색 막대 그래프 제일 끝에 가봐. 고종 30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광무 8년 하는 게 있어. 거기 가면 또 줄어요. 감소. 왜 줄었냐? 왜요? 광무 8년이 언제 걷어? 광무 8년이. 광무라는 연호를 쓰는 건 대한제국이 1897년에 출발해. 10월 달에. 그럼 광무 1년일 거 아니야, 그때가. 그때부터 8년을 계산해보면 이게 언제요? 1904년이야, 이게. 이 고종 30년이라는 것은 이건 1893년이고. 예? 그럼 1893년에서 1904년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토지 원장부 결제가 줄었대. 왜? 이게 대한제국 보면 나와. 보여? 스키마, 배경지식이 있어야지. 대한제국 광무개혁에 보면 경제 부분에 뭐가 있어? 양지아문이라는 걸 세워서 1899년 뭐를 했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1901년에 뭐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게 뭐요? 그렇지. 지계발급사업이라는 거 있잖아. 그게. 그래서 이건 뭐? 지계 땅에 대한 계약서. 지계발급사업으로 인하여 지계발급사업으로 장부상의 허수.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있는데 실제는 농사 못 짓는 땅이 있단 말이야. 이 황무지, 버리는 땅이 있다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장부로. 그래서 요즘 말하면 장부 제작성이야. 그래서 이 서류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는 거둘 수 없는 땅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져. 장부 자체가. 이게 지계발급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 지계발급 사업하고. 그래서 이게 정치상 사항으로. 그러니까 시험 내면 예를 낼 수 있는 거지. 요거하고. 그렇다고. 자, 이게 원장부 결서하고 관련된 얘기고, 다음은 흰색 막대 그래프. 이번에는
흰색 막대 그래프. 이건 세금을 거둔 실제 토지 결수에서 수세실결수라고 불러. 이걸 수세실결수라는데 흰색 막대 그래프. 거길 보시면 임진왜란 전인 선조 때 봐. 선조 24년. 편의상 이건 조선 전기 그냥 이렇게 선조. 조선 전기 수세 실결수가 감소한 이유. 뭐요? 이것도 정치의 답이 있어. 경제인데 답은 정치에 있어요. 뭐 역사는 이렇게 기간을 끊든지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하면 그 특정 시기 인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조라잖아. 그 선조하고 관련된 실제 세금을 거두는 결수가 줄었다야. 쉽게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한테 토지세 걷어와. 예. 그래서 다 걷어면 얼만데요? 100가마. 그런데 임금한테 갖다 바쳤어. 얼마냐? 50가마요. 야, 인마 50가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 50가마 어디 갔냐고. 선조. 아까 했구만. 참. 난 아까 했어. 선조 임금 때 100년 걸려서 누가 완전히 권력을 잡는다고? 사림이. 그렇지? 사림의 세력 강화 수단이 뭐요? 서원, 앤드, 향약. 서원하고 관련된 뭐가 있어? 서원한테 이렇게 운영비 주잖아. 그 세금 안 받고. 그걸 뭐라 그래? 서원전. 이 서원전은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거요. 서원전. 즉, 서원전은 대체적으로 뭐로 등장한다고? 면세전이기 때문이요. 예. 즉, 아이고. 면세전의 증가야. 그래서 면세전이란 서원전을 얘기하는 거야. 사액서원들, 사액서원들. 이래서 감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이 증가하니까 감소해야지. 또 다시 이번에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편의상 인조임금 이래로. 검은색 막대 그래프하고 흰색 막대 그래프가 차이가 나. 조선 후기 수세 실결수가 감소한 이유. 첫째, 이건 두 가지야, 이유가. 첫째, 뭐야? 아니, 감소했다니까 뭐가 늘었겠지. 뭐가 늘어? 미치겠네. 아니, 선조 24년에 누가 권력을 잡는다고? 사림. 그럼 조선 후기는 사림이 없어져? 그러면 면세전은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 계속 사림세상으로 가니까. 그래서 면세전이 여전히 증가를 해요. 또 면세전의 증가야. 그런데 이 면세전이 첫째는 뭐? 사액서원인 서원전이고, 그리고 뭐가 있냐? 왕실토지가 있어. 왕실토지. 왕실토지는 주인집 토지니까 기본적으로 면세야. 이걸 궁방전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런 토지가 있어. 아까 묵은 땅을 뭐라고 그래? 진전 이런다고 그랬지. 진 묵었는데 황폐까지 해진 땅이 있어. 사람으로 따지면 90 먹은 노인네야. 생산 불가능해. 예. 그래서 이걸 진황전이라고 불러. 묵은 땅. 이렇게 면세전의 증가. 구체적으로 서원전, 궁방전, 진황전이란 이게 전체 수입 거둬야 되는 분량의 20% 가까이 돼. 그러니까 100 중에 20은 날아가는 거야. 이게 첫째, 면세전의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 이건 감소. 감소해. 했어, 아까. 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응? 아, 내는 사람은 아니고. 에이, 아까 했어. 인조.
1645년 시범 실시, 1653년 도종대 확정, 양척동일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요? 영정법. 20에서 4도 받다가 4도 받잖아. 그럼 국가 수입액이 줄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수세율의 감소라고 그래. 세금 거두는 액수가 줄어. 이걸 수세율의 감소 이런다. 뭐로 인하여? 영정법 실시로 인하여. 이런다고. 주로 시험 내면 어렵게 내면 5번, 6번일 거예요. 5번 아니면 6번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조선주 후기 이 상황이 이게 좀 복잡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일어날 수도 있어. 용어를. 그렇잖아? 하나는 면세전의 증가고 답이 하나는 수세율이 감소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이러면 일어날 수 있지. 수세전 수세율이 감소하였다. 그렇지? 면세전이 증가했다는 말을 뒤집어 풀면 세금 받는 게 줄었다라고 된다고. 그래서 수세전, 면세전이 증가라는 말을 수세전 수세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있는데 이건 뭐 낼 것 같지 않아. 그럼 봐. 역사는 이게 부정적인 거지. 국가 수입이 줄으니까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야 세금 늘릴 거 아니야. 실제 조선주기 해결을 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뭐냐? 이럴 수도 있다고. 해결책이 뭐냐?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급은 낼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냥 놔두고. 예? 여하튼 내면 요 안에서 내지 싶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낼 테고 하나하나 두 개를 띄어서 내겠지.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 원장부 교수는 정치와 관련된 이 부분일 테고 수세실 교수는 이건 거의 답이 유사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낼 테고. 자, 표시된 시기 상황을 잘못 지적한 틀린 거. 가 적극적 개간과 북방 개청 등에 힘입어 토지 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전기. 그렇죠. 태종 세종년간에 이 가 농민이 부담을 덜어두기 위해 풍요에 관계없이 매년 1결당 미국 사두를 거뒀기 때문에 이건 조선주기 영정법 인조임금 이래로 등장하는 얘기야. 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틀렸고. 3. 나란 거기 광해군.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토지가 황폐돼서 토지 결수가 크게 줄었다. 그렇고. 다는 조선 후기. 많은 면세진의 원장부 결수와 수세주 결수에 큰 차이가 보인다. 그렇고. 뭐 서원전으로 대표되는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화 이렇다. 다음 문제 6. 밑줄 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일 끝에 인조임금 때 갑술련의 양전사업을 조선조 양전사업으로 대표된 게 몇 번 있었는데 4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인조 때 했었던 양전사업이야. 인조 양전사업 뒤로부터 이 법이 폐기되어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 밑줄 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다고. 거기 뭐 연분구등 풍용 어쩌고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이 뭐 공법제도를 폐기했다. 뭐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공법제도를 폐기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대한 설명 이렇게 됐어. 1.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2. 양반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행이 됐다. 3. 농사 형편에 관계없이 고정적 세율 조정이 적용되었다. 4. 농민들은 대부분 자영농이므로 세율 조정이 효과가 컸다. 이 중 맞는 걸 찾아라. 이랬어.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은 대동법으로 저 토지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그치? 이 양반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행되었다. 이건 양반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 20대에서 4도 받다가 4도로 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가진 자가 주로 양반님 낼 거란 말이야. 세금액이 준다고. 양반은 이득이야. 이게. 3. 농사 형편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풍흥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세율 조정이 적용되었다. 일컬어 영정법. 그렇지? 비옥, 척박, 풍년, 흉년 다 필요 없대요. 4. 농민들은 대부분 자양농이므로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야. 그래서 합당한 건 3번 문항 하나야. 영정법 하는 얘기야. 다음 문제 7.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조선 후기 정부에 추진된 제도 상황이 개편이라 볼 수 있는 걸 전부 찾아라. 인조 26년 10월에 국왕의 행체가 서울로 돌아와 의주로 도망갔다가 서울로 돌아와 성 안이 타고 남은 건물 잔해와 시체가 가득하였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외방에서는 곳곳이 도적이 일어났다. 자, 이 제도상 개편, 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상의 개편. 아까 얘기한 수치체제 개편 얘기야, 결국. 수치체제 개편. 기억,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일컬어 영정법. 니은, 관수관급제를 실시, 관리된 수권 남용을 막고자 했다. 이건 성종 때 한 거야. 조선전기. 임난 이전 상황이라 틀렸고. 디귿, 농민은 분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게 된다. 일컬어 균역법. 영조 때. 리을, 토산물로 납받은 공납을 미포전, 쌀, 면포, 동전 등으로 대동법. 그렇지. 미음, 전분육 등 연분구 등에 각한 이건 세종조. 니은, 성종 15세기, 미음 15세기 세종. 니은, 미음이 빠지면 되지. 해당하는 건 기억 디귿 리을 2번이었다. 응? 즉 이걸 일컬어 수치체제 개편 이런다고. 의도는 뭐야? 농민생활안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음 문제 8. 조선 후기 도조법에 대하여. 즉 소작료 도조법에 대하여. 맞는 것. 1. 지주와 소작인이 추수된 수확량을 반반씩 나눈다. 이건 뭐야? 병작반수 타조법이야. 전통적인 방식이야. 이 작인이 즉 소작인이 지주에게 1경당 4두를 지대로 바쳤다. 1결당 4두로 지대를 바친 적은 없어. 저거는 토지세 영정법에 관한 1결당 4두 하는 건. 3. 타조법에 비해서 소작인은 지주에게 더욱 강하게 예속된다. 타조법은 지배 예속관계인데 도조법은 계약관계야. 그러니까 수집관계에서 수평관계로야. 도조법은 수집관계에서 수평관계로야.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어. 타조법에 비해서 자기의 지주에 대한 예속이 약화되죠.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니까 예속이 약화돼. 상호 계약관계니까. 4. 자기는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량의 지대를 바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정액지대라고 그래. 액수를 정했다. 몇 가마 이렇게 딱 고정을 했어. 근데 오늘날 학자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나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3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액수를 정했다 해서 정액지대. 자, 도조법의 얘기인데 저 도조법은 뭐를 통해서 농민의 항조, 아까 항조 거세 이랬지. 그 소작료 투쟁운동, 그걸 항조운동이라고 그래. 항조운동. 항조운동을 통하여 도조법이 출현하는 이유는 항조운동이야. 소작료 투쟁운동. 조선 후기에. 배경은 도조법 출현의 배경은 뭐야? 백성들이 똑똑해져서야. 이걸 뭐라고 그래? 서민의 의식성장이라고 그래. 서민의식성장. 백성이 똑똑해져서 권리찾기 운동을 폈어. 권리찾기 운동을. 이게 도조법 이러는 거야. 4개 두자를 쓰는 도조법 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주기에 도조법이라는 게 출현했는데 그럼 조선전기는 왜 출현이 안 했느냐? 조선전기는 백성이 멍청했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어. 양반한테 예속이 되었었다고. 양반 지주한테. 조선주기는 양반이 권력쟁탈전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생존을 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 노력 방법이 나타나는 거야. 이양법, 견종법, 시비법, 상품작물재배. 먹고 사는 걸 자기가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똑똑해지니까 양반한테 대드는 거야. 그래서 항조 이런다고. 그럼 조선 후기 도조법 출현의 조건이 있어. 도조법이 소장농한테 유리하면 소장농이 다 도조법 하지.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도조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첫째, 토지기간.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이런 농토가 있다 칩시다. 가장 일반적인 소작료 방법이 병작반수, 타조법이야. 여기 타조를 해. 여기도 타조를 하고. 그런데 요 비탈길에다가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지주가 불러. 소장농 일로 와봐. 왜요? 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뭐 하냐? 밥 먹고 쉬죠. 그 5분이면 먹잖아. 예. 그럼 55분 뭐해? 차죠? 그렇다고. 야, 인마, 많이 자면 허리 아파, 자식아. 땅 파. 그렇다고. 50분 동안 땅 파. 그럼 이만큼 생겼지? 요걸 토지기간이라고 그래. 요걸. 그러니까 지주한테 일정한 이익이 와야 항조를 허락하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토지개간이란 요 얘기야. 요거에 대해서만 뭐 도조를 허락해 주는 거야. 그게 토지개간이라는 소리야. 두 번째, 저수지 혹은 물웅덩이, 이걸 한자로 왜 만석보 이러잖아.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그걸 보라고 그래. 보. 오늘날도 논 옆에 가면 조그만 물웅덩이들이 하나씩 있어. 예? 축조 얘기. 이게 뭔 얘기냐면, 논농사는 한자로 수선농업이라고 해서 물을 전지권으로 해요. 그래서 소장농이 여기서 물을 기르다가 공급을 해. 근데 이게 왕복 5시간이 걸려. 그런데 나라는 소장농이 지주가 시켰던, 자발적으로 했던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 물웅덩이를 하나 팠어. 그래서 5시간 걸릴 게 5분이면 해결을 해. 노동시간을 확실히 줄여줬지. 그래서 그러면 이 땅 전체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이걸 저수지 축조, 다른 말로 토지기간이라고 그래. 즉, 이 보, 물웅덩이 이렇다고. 세 번째, 토지를 개간했던, 저수지를 축도했던 여하튼 도조의 권리를 취득했어. 그런데 이건 사급할 수 있어요. 이 도조는 사급할 수 있어.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막내딸 시집을 내고 돈이 필요해. 그래서 다른 소장농한테, 나 알다시피 너 여기 내가 도조 권리 있잖아. 너 있지? 너 이거 살래? 얼마에? 100만 원. 그래. 그래서 손잡고 지주한테 가. 야, 나 얘한테 넘겨줬다? 그럼 지주가 알았어. 이런다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도조로 할 수 있는 땅의 권리라고 그래. 도지권이라고 불러. 그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에 보면 도지권 박탈 이런 게 나와. 도조로 할 수 있는 땅의 권리라고 그래. 도지권 매입시야. 샀을 때. 이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도주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냥 막 일어나는 건 아니야. 도조법이 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이 똑똑해져서 권리찾기 운동을 했다는 얘기야. 서민의 의식성장. 그렇게 낼 수 있어. 도조법에 관해서.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건 사법문항이지만 확장을 해보면 저렇다 하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9. 다음은 조선후기 농업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기역, 부유한 백성들이 토지를 늘려 혼자서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일컬어 광작. 그렇죠. 니은, 수확량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았다. 뭐 앞에 있는 얘기 때문에 이양법. 그렇지. 광작과 이양법. 그거 찾으려. 해당하는 거 3번. 그렇지. 문제 10. 다음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이 농법은 가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하였다. 조선 전기에. 그리고 조선 정부의 권장한 논법이 뭐라고? 땅 흙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해라.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 그래요? 진압농법. 이랬어. 누를진 밟으랍. 진압농법.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고 땅을 늘리지 않고 벼, 보리를 이어서 심어. 일컬어 이모작. 그렇죠. 심어서 양난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 뭐 이양법에 관한, 모내기에 관한 얘기야. 자, 그로 인한 결과를 찾아라. 기억, 밭농사에 2년 3작의 윤작법이 도입됐다는 얘기다. 밭농사의 2년 3작의 윤작법은 고려 얘기야. 조선하고 관계가 없고. 니은, 경작지를 넓혀 소득이 늘어나는 분홍이 출현했다. 되죠? 누구? 놀부. 디귿, 농민들은 농사경영을 반영한 농사 직설을 편찬했다. 농부들이 편찬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 농사직은 조선 전기에 나온 책이고. 예. 농림부 장관 정초의 지시하에 아산군수가 편찬한 거예요. 이름은 정초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나쁜 놈이 치기. 아산군수 시켜놓고 이름은 지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리을, 머슴을 고용하여서 농토를 직접 경영하는 지주가 나타났다. 그렇지. 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광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머슴을 고용하여서 농토를 직접 경험하는. 그러니까 놀부가 이래서 돈을 벌어요. 놀부가. 이래저래 돈 벌어. 돈 있는 놈이 돈 벌어. 이렇게. 해당하는 건 니은, 니을. 합쳐서 광작이라고 그래요. 자, 해당하는 건 3번이네. 다음 문제 11. 다음 농사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 다음 농사법이란 눈으로 봐도 되겠다. 뭐? 이양법. 즉 모내기. 틀린 거. 이모작이 널리 행해져서 보리재배가 확대되게 된다. 되는가? 이모작,
조선전기에 등장하래. 조선전기에 16세기경에. 그래서 이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재배가 확대됐다. 되는가? 보리재배가 확대돼. 왜? 벼는 뭐 소작류를 주지만 보리는 소작류를 안 주거든. 소작농이 다 가져요. 그래서 농민은 보리재배를 확대시키는 거지. 이건 어차피 소작류 안 주니까. 한다고. 물론 벼재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줄시자 거름비자 12법이 발달하여서 처음으로 매년 같은 땅을 농사질 수 있게 된다. 맞아요? 12법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매년 같은 땅, 이거 뭐 설명하는 거야? 전에는 한 번 농사 짓고 한 번 쉬었는데 지금은 안 쉰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연작이라고 그러지. 연작. 유식한 말로 상경화. 그런데 12법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이게 틀려. 처음으로. 그렇지? 연작, 상경화가 나타난 건 어느 때야? 조선 전기야. 조선 후기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표현이 틀렸어. 조선 주기도 계속 연작하지. 그렇지? 그런데 처음 조선 주기에 나타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12법, 이양법 발달로 연여 경작, 연작이 가능해요. 특히 12법으로. 조선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야. 조선 후기가 아니고. 3. 소작인이 소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작률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해놓은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도조법 같은. 3.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이 될 수 있었고 농민은 경작 규모를 확대한다. 4배에서 7배로. 그리고 광작. 그렇지? 잡초 제거 작업을 7번에서 8번 하는데 한 번 내지 2번만 하면 돼. 그래서 불필요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 소리야. 틀린 건 2번 문화. 처음으로 하는 표현 때문에 틀렸어. 다음 문제 12. 다음과 같은 작물이 재배됐던 시기. 눈으로 보면 저게 뭐야? 대답할 목적하의 작물. 이걸 뭐라고 그래? 상품 작물. 혹은 환금 작물. 돈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이라고. 조선 후기 나타나는 상품 작물. 자, 1. 조선 후기. 밭농사에서 조부리콩의 2년 3작. 일컬어 윤작법이 시작되었다. 이건 고려. 2. 쌀의 수요가 줄자 논을 밭으로 바꿨다. 맞아요? 쌀의 수요가 늘어서, 그렇지? 밭을 논으로 바꿨다요. 그렇지? 쌀의 수요가 늘어서 조선 후기 밭을 논으로 바꿨다. 이걸 한자로 번답이라고 그래요. 번답. 번답 현상. 빈번하게 하는 번답이래. 3. 농촌 소득이 증가하자 도시 임금 노동자가 농촌으로 몰렸다. 이러면 좋지. 이건 반대지.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러면서 도시로 가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됐어. 틀렸어. 4. 수확량을 반을 내던 소작료도, 즉 병작반수, 일정 액수의 곤물이나 화폐를 내는 일정 액수, 도주법으로 변화한다. 이 도주법이 퍼져가는 거야. 해당하는 건 4번이야. 조선 후기. 다음 13번. 조선 후기 양반지주의 생활상과 관련된 얘기인데 틀린 거. 양반은 개간, 매매 등으로 토지를 더욱 확대해 나갔고 땅을 자꾸 사들인다고. 수확이 늘어나니까. 지주전호 방식으로 이를 경영해 갔다. 그렇지.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양반, 병작반수한 지주전호제 강화. 이 얘기야. 2.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자 지주전호 관계가 신분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로 변질되어 간다. 그렇지. 지배 예속의 신분적 관계보다는 상호 계약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갔다. 이 소리야. 3. 양반 지주들은 소작농의 저항이 심해지자 지대를 정액지대에서 정률지대로 바꿨다. 이건 자리가 바뀌었어. 타조법이라는 비율, 정률지대에서 2분의 1. 정액지대로 바뀌었다. 도조법이라는. 정률지대에서 비율을 정하는 정액지대로 갔다. 4. 양반지들은 물주로 상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비싼 이자, 고리대를 하여 부를 더더욱 축적해 갔다. 그랬어. 광산 경영에 자본을 대고 막 이랬다고.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14. 이번 농업소, 농소에 관해서. 1. 농사직설, 정초가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는 씨앗 저장법, 모내기법 등 농문의 실제 경험을 종합 편찬하였다. 되는가? 조선시대에서 전기 후기가 아니고 조선시대. 되죠? 예. 모내기법에 관한 언급이 있어. 모내기법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그랬지
모내기법을 권장했다고는 안 했어. 그렇지? 농업기술을 조술하면서 이양법이라는 것도 있다 하고 서술을 해놨지 이양법을 권장하지는 않았어요. 왜? 정부가 이양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 관료잖아. 이 농가집성 신석이가 신속하게 편찬한 거야. 예. 효종 때 반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였고 견종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되는가? 이건 뭐 논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였고 뭐 이양법 보급에 기여해. 이양법 보급에 기여한 책자는 뭐야? 농가 집성이야. 17세기 효종 때 농림부 장관 신속. 신속하게 썼어. 3. 색경. 사문난적으로 유명한 박세당, 소론계열 인물 박세당이 편찬한 책으로 색경이라는 책은 곡물재배법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원예, 양잠 같은 농업 전반에 관해서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돼요. 특히 색경은 밭농사에 관한 한정농업, 밭농사에 관한 농업서요. 숙종 때 편찬한 책인데. 4. 요즘 각광받는 임원경제지. 19세기 헌종임금, 철종 앞에 헌종임금, 19세기 헌종임금 때 서유규가 편찬한 책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한 농촌생활 대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임원경제지. 이 서유구 얼굴에 곰보 페인이군요. 조선조 관리 중에 가장 곰보가 심해. 마마가 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온 얼굴이 마마야. 이 사람이 온 얼굴이 분화구인데 예. 서유구의 아버지가 서호수라는 사람이야. 원래는 양반이야. 양반인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이 집안 자체가 그래. 집안 자체가. 그래서 또 이 백성을 생각하는 양반님이시라 이 양반이 조선의 농법하고 중국 농법을 종합했어. 이 책이 뭐예요? 서유구의 아버지 서호수라는 사람이 쓴 책.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은. 뭐예요? 해동 농사라고 그래. 이게 서유구의 아버지야. 서호수. 그리고 서호수의 아버지는 서유구한테 할아버지인데 서명응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농업서를 썼는데 뭐 별 필요 없고 천문학자는 아주 유명해. 예? 대단한 양반 집안. 백성을 생각하는 대단한 양반 집안이야. 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서유구예요.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대백과.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걸 정리해 놓은 거야. 공무원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물고기는 어떻게 잡고 뭐 별의별 게 다 써 있어. 예?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15. 다음 보기는 우리나라 재배되기 시작한 농업 작물의 모습이다. 시대 순으로 가. 아버지가 형과 함께 밭에서 씨를 뿌려 조를 수확했다. 어느 때? 자, 조가 등장한 시기야. 어느 때야? 신석기. 조, 피, 수수 이러잖아. 나 겨울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롯불에 감자고 먹었다. 아니 어느 때냐니까. 몇 세기? 19세기. 조엄이라는 통신자가 19세기 초반에 쓰심. 저 감자지. 19세기 청나라에서 19세기 추운 동네에서 나오는 게 감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지.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할아버지께 드릴 토마토를. 이건 어느 때? 현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언제야? 이집이라고 그래서 17세기 초 명나라에서. 이것도 중국에서. 이건 명이야. 이집이라고. 이집. 요즘 말로 하면 케찹이지. 빨간 과일을 안 먹었다니까. 악마 열매라고 그러죠. 라. 누나가 대청말에 앉아서 목화소물. 이건 고려말 문익점. 마. 식사 후에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최근 중국에서 들여온 차를 끓였다. 누구야 이게? 이 중후의 군주인 흥덕왕 9세기 장보고 끌어들인 사람. 그렇지. 김대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차가 들어와. 차. 통일신라 말. 나말. 통일신라 말. 이건 순서대로 하라는 게. 작물인데 신석기 시대 조, 피, 수수, 청동기, 벼, 그렇지? 보리, 기장, 콩, 그리고 쭉 지나서 통일신라.
여기서부터는 외래 작물이야. 수입산 작물이야. 뭐? 차. 자, 김대ре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디? 당나라에서. 다음 고려. 고려는 목화, 즉 목면, 면포 이런 거. 무명. 어디? 원에서. 다음 조선 임난 때. 임난 때. 일본에서. 뭐? 고추. 그래서 오늘날 김치가 가능해. 이전에 뭐 고려말도 하나 있는데 호박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낼 가능성이 없어 내가 봤어. 다음 17세기. 조선 후기인 17세기. 초. 담배. 남령초. 타바코라고 그러는데 어디? 일본에서. 하나 더. 17세기 중반경인데 아까 얘기한 망해가는 명나라에서 뭐? 토마토. 18세기 조엄이라는 통신사가 쓰시마 대마도에서 통신사가 돌아오다가 대마도에서 즉 일본에서 뭐? 고구마. 고꾸이모예요. 고꾸이모. 일본말로. 효도 이 뜻이에요. 효도.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많은데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부모한테 드실 게 없어. 그래서 간신히 구해서 부모님한테 대접했더니 손자가 철딱서리면서 손자가 지가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 걸. 아, 손자 없애자. 그치? 아들 없애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없애려고 땅을 팠더니 땅에서 뭐가 나와. 그래서 이걸 뭐 효성스러운 효자로 해서 나온 식물이다 해서 뭐 효행, 효도 이런다고 일본 발음으로 고꼬이모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엄이라는 통신사가 돌아오다가 이 대마도를 돌다 보니까 뭐 이걸 먹더란 말이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고꼬이모 이런 거예요. 그래? 때려 묶어서 그냥 고구마 이러는 거지. 고구마야. 효행 이 뜻이야. 예? 조엄이라는 통신사에서. 다음 19세기 청나라에서 역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뭐? 감자. 고구마는 일본 지도처럼 생겼고 감자는 중국처럼 생겼고 이렇다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 예? 호랑이 담배 펴봐야 17세기 초반이야. 그지? 세종대왕 때는 호랑이 담배 안 폈어. 그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인데 4번이야. 예? 다음 16번. 어이, 뭐 이렇게 많어? 오, 한참 있네? 어이. 18번까지 하고 시작. 밑줄 친 이상인. 대체적으로 국가가 쓰는 물품은 공안. 공안이란 곡물징수대장. 곡물징수대장. 예? 공안에 그 품목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경우 모두 이상인에게 사들여 물품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가 이상인한테 사들였대. 이상인이 누구야? 정부가 거래하는 중종실록인데. 누구요? 시전상인, 관상이야, 관상. 유기전상인으로 대표되는 시전상인, 관상. 여기는 유기전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1. 2연 7패 송파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였다. 이건 누구야? 난전상인, 즉 사상이야. 조선주 후기 성장하는 사상. 16세기도 물론 있었겠지. 그런데 본격화된 건 조선 후기야. 정부 통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니까. 2. 유기전에서 명주, 종이, 시전상인 중에 대표적인 유기전상인. 3. 한강을 근거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얘를 뭐라고 그래? 경강상인. 조선주 후기에 등장하는 난전상이냐. 불법 장사꾼이야. 4. 포구를 중심으로 상품 매매를 중개하였고 숙박, 금융, 연료기 업종에서 활약했다. 객주여각. 조선주 후기에 등장하는 역시 난전상인, 사상이야. 여기서 요구하는 건 시전상이에요. 시전상인. 관상. 조선조 관상. 정부한테 허가받고 장사하는 건 첫째,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상인. 그렇지. 두 번째, 보따리 장수인 보상과 부상, 보부상. 세 번째, 대동법으로 등장하는 공인. 이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몽땅 불법이에요. 자,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17. 밑줄 친 활동을 한 사람들. 근래 무례한 자들이 작당하여서 남문 밖에
즉 이 남대문 밖에 남문 밖에 칠패해서 마음대로 난전을 개설하여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난전에 모여서 뭐 난전상인, 편의상, 사상 이런다고. 혹은 지들끼리는 자유상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전상인, 사상, 자유상인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통제를 안 받는, 정부 통제는 금난 정권을 안 받는, 금난 정권을 피해 다니는 난전상인들. 시장전 어지러울 한자. 난전상인에 관하여 1. 보부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이건 보부상이고, 2. 통공정책으로 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이건 시전상인, 관상이고, 3. 주로 도성 주변에서 물품 교육을 했다. 왜? 금난 정권을 피하느라고. 그래서 아까 나온 어디? 송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송파, 송파장 이래. 경기도 지역, 오늘날은 서울시 송파구야. 그 송파장이 오늘날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변했어. 4. 국가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는 특권을 가졌다. 누구? 유기전 상인, 시전상인죠. 유기전 상인.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18번. 가상인. 거기 관습품 공가 이렇게 돼 있어. 누구야 이게? 대동법하의 공인. 예. 1.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되는가? 되지. 왜? 애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대량 매입해서 뭐 국가에 납품하는 관계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를 해요. 예. 2. 한강을 거점으로 운송업을 하였다. 배를 가지고 경강상인. 3. 주로 숙박업을 하였다. 누구? 객주여각. 객주 여관주인. 바닷가 강가에 여각 호텔주인. 이러는 거예요. 4. 지방 장실 하나 유통망으로 뭐 보부상이란 관상. 해당하는 것 1번. 그렇지. 공인. 공인 하는 거야. 공인. 공인의 출현은 여기까지 한다니까. 공인의 출현은 장시 발달에 기여한다. 맞아요? 지방 시장 발달에 기여한다. 공인의 출현은. 맞아 틀려? 공인은 정부한테 지금 조달청이지? 조달청이 공인이야? 정부한테 10억 원어치 사과를 바쳐라. 곡물가로 10억을 받았어. 그럼 자, 사과 사러 가. 어디로 가? 아니, 어느도 사과로 많이 파는 대로 대량 매입해야 되니까 시장 가갖고 사과 몇 개나 살라고. 10억 원어치 사야 되는데. 그 어디로 가야 돼? 사과로 유명한 데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어디가? 여러분은 어디가? 충주 가지? 나는 대구 가요. 그러면 충주를 갈 수도 있고 대구를 갈 수도 있어. 그건 얘 맘 아니야. 충주 갔다 와라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충주를 갔던 대구를 갔던 얘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렇지? 그래서 장시 발달에 기여를 해요. 공인은. 자, 그러면 장시 세태에는 영향을 주는가? 줘 안 줘? 19세기 장시가 세태. 장시 세태는 영향을 주었어 안 주었어? 줘? 공인이 꼭 충주에 사과 사야 돼? 대구 갈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 아니면 사과즙 맥 타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장시에 와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장시가 망하는 것하고 공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와주면 고맙지. 그런데 안 온다고 항의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공인은 장시 발달에 기여를 하나 장시 세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돼. 공인을 시험을 내면 장시 발달에는 기여하나 장시 세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나보고 내라면 이렇게 내. 공인 내라. 쉬었다 합시다.